11번부터 19번은 문법 문제입니다. 뭐 22년도는 이렇게 냈어요. 자, 많은 미국 여성들이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대요. 매니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구정보야. 미스 통념이라고. 그럼 이 글은 통념 반박글이야. 그렇지 않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데 왜 글을 쓰겠어요? 글이라는 건 뭐야? 항상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건 네가 아는 정보잖아. 그 네가 아는 정보를 글 쓰니까 왜 글을 씁니까? 그래서 맨이 딱 보자마자 아,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글이죠. 여전히 즐기고 있다. enjoy ing 뭐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다 아는 거니까. 자, 다음에 have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남자가 문을 여는 거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치? 그들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다음에 병렬 구조네요. 남자가 문을 열고 여성을 돕고 이때 대문 여성이죠. 그쵸? 아, 미안해. 남성이죠. 그들이 안 쳐지는 거죠. 얘 여성이네. 여성들이 이 시도 지금은 문법이 거의 중학교 수준으로 내고 있어요. 시트. 얘 자동사죠. 수동태가 안 돼요. 시트는 타동사죠. 그치? 누구를 안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형식이니까 PP 쓴 거죠. 그들이 안 쳐지는 거죠. 맞죠? 안 쳐지는 거. 여기 set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리고 and, 다음에 병렬 구조. 포기합니다. 그들의 자리를, 이때 얘는 남성이죠. 남성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이 여자가 왕이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는 틀린 데가 없고요. 자, with, 맨 앞에 with가 나오면 그냥 때문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세요. 알았죠? 증가하는 강조. 어디에 둔 강조야? 평등. 그쵸? 그 앞에는 그냥 여자가 왕이었잖아. 뭐 사이에서? 그 성 사이에서 어떤 평등에 대한 게 증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뒤집어지죠. 맨이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읽었어요. 몇몇 여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여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여자. 자, 주어가 없는데요? 그럼 주격 써야 되니까 who라고 써야겠죠. object to 반대하다, to에다가 별표하고요. 전치사라고 쓰세요. 전치사. 이러한 형태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 object부터 합시다. 필기할 때가 있나? 반대하다는 두 가지가 있죠. object가 있고요. oppose가 있습니다. 자, object 다음에는 to를 써야 되고, oppose 다음에는 절대 to를 쓰면 안 돼요. 절대로 to를 쓰면 안 됩니다. 죽어도 나는 oppose 다음에 to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be opposed to. 이렇게 쓰면 돼요. 똑같아. 무엇에 반대하다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를 내가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그는 픽업, 어맨, 어떤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who를 쓸까요? whom을 쓸까요? He thought was honest. 자, 정답은 who 손 들어봐. whom 손 들어봐. whom 4명, 5명, 6명, 7명, 8명.
이러면 영상 보는 사람이 이 학원에 학생 많은 줄 알겠다. 그치? 넌 뭐야? 왜 손을 안 들어? 홈? 전원 홈이야? 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딱 앉자마자 뭘 외치라 그랬죠? 딱 시험장 가서 앉으면 무조건 외쳐야 되는 한마디가 있어. 그게 뭐야? 어? 크게. 자기는 추동동. 다 따라하세요. 추동동. 여러분들 시험장 앉자마자 무조건 외쳐야 돼요. 추동동. 그러면 내 옆에서도 추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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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동동. 전부 다 추동동 할 거야. 맞아. 해야지. 추동동. 아니면 절대로 안 보이고요. 독해할 때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 주어, 동사, 동사, 주, 동, 삽입. 필요 없는 말이야. 후. 무지하게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독해할 때든 문법 문제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앉자마자 주동동 무조건 외쳐야 돼. 주동동. 이건 외칠 수 있잖아. 주동동. 그렇지? 여러분들 매 시간 여기 앉을 때도 주동동 하고 앉아야 돼요. 알았죠?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 한 번 더 갈게요. 이번에 맞추나 안 맞추나 한번 보자.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동동이라고. 자, 정답. 후 손 들어보세요. 훔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훔이겠지, 그치? 나머지는 뭐야? 얘는 여기 목적어 없잖아. 아니스트는 형용사잖아요. 여기 think, A, to be 명사나 형용사잖아. to be 형용사. 보는 명사나 형용사고, 형용사일 때는 to be가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사일 때는 to be 절대 생략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80년대 토플 시험에서 주로 나왔던 문제야. 입사 시험이나. 입사 시험 때 영어 시험 보잖아요. 이럴 때 냈던 옛날, 뭐 이재옥 토플, 아카데미 토플, 뭐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 데서 나는 시험이고 지금은 이런 거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 없죠. 얘 주동동 아니죠. 얘는 삽입이 아니라 얘가 동사야. 목적어 없죠. 그럼 목적격 써야죠. 그쵸? 목적격 써야죠. 맞죠? 후, 세모. 후 써도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문, 후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은 왜 다 후 쓰면 되는데 왜 훔쓰라고 그래? 이 말이 이해가 못 하는 거야. 영어도 who do you like잖아. like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 그럼 whom으로 물어야죠. 하지만 who 써도 되잖아. 단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who는 안 됩니다. 무조건 who만 써야 돼. 무슨 말이냐? 당신은 좋아한다. 어? to talk to Jane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는 뭐야? whom이죠. 사람이니까. to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써야죠. 그럼 얘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 Who do you like to talk죠? to죠? 맞죠? who 써도 되잖아. 어차피 관계대명사는 의문사에서 나온 거거든. 써도 되고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전치사가 앞으로 간다고 관계대명사도 뒤에 있는 전치사 앞으로 가죠. 이때는 to whom만 된다고. who 쓰면 절대 안 돼요. to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목적격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잘 나요. to who라고. 무조건 틀린 거죠. to whom 써야죠. 계속 가볼게요.
나는 좋아한다. 걸. 여자들을 좋아한다. 봐봐. 그리고 두 명이 오브 후, 아, 프리티. 이렇게 나온다고. 어? 가만히 있어봐. 저 주어 없으니까 후 쓴 거 맞네. 이러면 안 된다고. 전치다 다음엔 훔 써야죠. 이해가죠? 이해가지? 그래서 그들 중 두 명. 그래서 오브 후,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요. 여기 휘치 써도 안 되죠. 이 거를 봤는데 사물이잖아. 오브 휘치니까 무조건 맞네? 이래도 안 된다. 아주 기출문제 풀면 이제 최근에 요게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음, 또 그때 가서 설명하고요. 문법은 할 만이 많아. 그래서 아무튼 11번은 D번이 틀렸고요. 자, some people, some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some이 사람한테 쓰일 때에는 저자가 생각하기에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some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새끼들은 작 같은 새끼들이야. 그래서 반드시 욕이 들어가야 돼. 작 같은이라고. 반드시 욕이 들어가야 됩니다. 썸을 보는 순간. 썸이 사람으로 쓰일 때. 욕 안 하면 무조건 한 문제 틀려요. 알았죠?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이 돌아옵니다. 좀 이상하네, 그치? 교육에, 나중에, 좋은 말 같은데, 자시라고 해서 미안하네. 살면서, 삶의 후기에 교육으로 리턴하고 자, 다음에 동사류가 나오면 똑같은 형태의 동사류가 앞에 있어야 돼요. 똑같은 동일 형태의 동사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nd가 있으니까 자, attend랑 똑같은 동사류가 있나? return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맞는 거야. 병렬 구조. 문법 1위가 병렬 구조예요. 2위가 주어 동사 수일치, 3위가 시제. 자, attend 참석합니다. 이브닝 클래스 저녁 수업에 얘는 PP죠. 운영되는 어른 교육 기관에서 성인 교육 기관에서 운영되는 저녁 수업에 참석합니다. 오프 이건 뭐냐? 오픈 러닝 스킴이네, 그치? 열린 수업 계획. 여기서 오픈이라는 건 뭐야?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 열려 있는 거야. 오형식이죠. 이네이블 보자마자 투부정사 들어가야죠. 이건 너무 쉽죠. 중학교 수준의 문법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이네이블 보자마자 투부정사 따라가야죠. 맞죠? 여기서 그 드라이브 A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쓰면 안 되죠. 동사 원형 쓸 수 있는 거는 make, have, let 뿐이 없어요. 여기 to 써야죠, to.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격증을 얻도록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위, 공개 대학에서의 다음에 퀄리피케이션,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뭐 없이 해야 하는 것 없이. 자,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must의 뜻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동사 원형 쓴 거 맞죠? 그치? 떠나야 하는 것 없이 그들의 직업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기 평생교육원 같은 거죠. 그치? 자, 위드아웃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 위드아웃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는 딱 정해졌어요. 위드아웃 다음에 no 있으면 얘 틀립니다. no도 틀려요. 왜? 중복이잖아. 중복. 아이고, 또 안 나오네. 중복. 잠깐 껐다 할게.
아이고, 다시 써야 돼. without 다음에 no가 나오면, 어? 중복이잖아. 부정어 중복이잖아. 영어는 중복 표현이 안 돼요. 중복이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with 다음에 no로 쓰든지 아니면 without 다음에 any로 쓰든지 요러면 맞겠죠. 그쵸? 요것도 많이 기출됐던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이 틀렸고요. 정답 3번.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3번 문제를 잠깐 보니까 자, 일단 읽어볼게. 토네이도는 일어납니다. 그 나라,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 대명사를 썼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핵심어는 뭐야? 토네이도겠죠. 그치? 자, 대명사 밑줄 쓰세요. 대명사 밑줄. 딱 두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수일치. 그러니까 토네이도에 S 붙었으니까 데이 쓴 거 맞죠? 2번 뭐야? 죄기대명사 쓸 거냐? 셀프 붙이는 거죠? 셀프나 셀프즈.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게 죄기대명사죠? 그치?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게 죄기대명사라고. 그러니까 대명사 밑줄이면 이거 두 개만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이게 옛날에는 성대도 시험 보고 고대도 시험 보고 막 그랬단 말이야. 외대, 이대 다 시험 봤잖아. 그지? 지필이. 여기에 밑줄 안 끕니다. 여기 토네이도까지만 써요. 그 토네이도에 밑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데이로 받았잖아. 그럼 토네이도가 틀렸죠. 복수로 써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무지 어려운 거죠. 얼마나 다행이야. 성대, 외대, 이대 이런 데 시험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서 지필 보는 애들 뭐 3특은 다 지필해야 되잖아. 그래서 고1 올라오면은 바로 지필 시작하잖아요. 할 게 많아서. 지필이 많이 사라져서 할 게 없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 어? 3년, 보통 3년 걸려요. 지필 시험 보려면. 그래도 두 과목만 하면 되잖아. 이건 행운이에요. 내가 성대, 뭐, 서강대, 뭐, 이런데, 한양대 가고 싶어. 두 과목만 하면 되잖아. 3년 내내. 이거는 그래서 혜택인 거야. 특례. 자, 그들은 스트라이크 동그라미 치고요. hit이라고 쓰고요. 자연재해라고 쓰세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다라고 할 때는 스트라이크나 hit을 씁니다. 그들이 발생하고 일어납니다. 가장 큰 빈도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미국이 가장 많다. 약 600개의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거기 미국에서 해마다 보통은 봄에, 여름에. 근데 그때는 언제나, 자, 관계부사죠. when, where. when이나 where가 나오면 D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시간이면 when, 장소면, 자, 상황이면 situation, 자, 케이스면, 포인트면, 자, 잘 정리하세요. where 써야 됩니다. 포인트, 케이스, 상황, where 써야 됩니다. 상황이면은 시점 아니에요? 뭐 이러면 안 돼요. 포인트면 시점 아니에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케이스, 시츄에이션, 상황은 where 써야 됩니다.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관계부사라고 하죠.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바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원리는 설명 안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완전한 문장인지 보고, 완전한 문장이 뭐예요, 그러면? 자, 자, 완전한 문장 쓰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명사 쓰면 완전한 문장이야.
됐죠? 수동태면 완전한 문장이야. 끝. 뭐 4형식, 5형식 뭐 생각하지 마세요. 5형식은 콜하고 컨시더 뿐이 없어. 그건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그냥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명사 쓰면 완전한 문장.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에요. 됐죠? 이것만 알면 접속사는 다 끝나. 자, 이제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봅시다. 지워도 되지? 자, 은혜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가로 열고 닫으세요. 문법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야. 가로 열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 흐르는데 북쪽으로 뭐로부터 걸프만 멕시코만으로부터 흐르는 이 공기가 컬라이드 차가운 공기와 충돌합니다. 콜라이드 다음에 자 수일치 되죠? 그죠? S 붙인 거 괜찮죠? 맞죠? 맞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여름이 있어요. 웬이 있어요. 주어가 나오고 컬라이드가 나왔어요. 자, 요까지 봐봐. 컬라이드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 아, 컬라이드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컬라이드가 타동사면은 웬이 틀린 거야? 목적어 없죠. 컬라이드 다음에 목적어 없죠? 전치사 명사는 필요 없는 말이야. 내 너무 빠른가? 콜라이드 다음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여기 콜라이드 다음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여기 관계 동사 못 쓰잖아. 관계 대명사 써야 되죠. 자, 자, 봐봐. 그러면 콜라이드의 목적어가 여름이라면 여름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이 13번 문제 틀린 사람 잘 봐야 돼요. 자, 야, 그러면은 모이스트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여름하고 봄하고 여름하고 충돌합니까? 말이 안 되죠? 어? 말이 안 되고 얘하고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컬라이드 맞고요. 흐르고요. 북쪽으로 뭐로부터? 극지방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스러스트 밀어냅니다. 따뜻한 공기를 격렬하게 위로 뭐 하기 위해서 뭐 결과로 보면 되죠. 그래서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큰 폭풍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에 휘치가 있어요. 그럼 그 뒤가 뭐면 돼? 불완전한 문장이면 되죠.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가 뭔지는 알죠? which, 뭐, 대은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고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 주어가 없든지, 그럼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관계대명사,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관계대명사.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명사 하나가 빠져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시험 문제 맨날 나는 게 뭐 인터레스트, 디벨로프거든. 이게 타동사야, 자동사야? 아,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인다고. 이건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문법은 성공이야. 맞잖아. 그치? 그럼 이게 타동사야, 자동사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다 쓰이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회전한, 자, 폭풍 시스템이 있고요. 휘치가 있어요.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라 할게. 회오리 바람이 디벨로프 합니다. 됐죠? 만약에 휘치가 맞다면 선행사를 뒤로 빼봐.
회오리 바람이 폭풍 시스템을 발전시킵니까? 아니면 폭풍 시스템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합니까? 회오리 바람이 폭풍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봐봐,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어디냐, 여기, 여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위로 밀어낸다면서,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서, 그 시스템이 부는 바람을 발전시키는 거야? 아니면은 회오리 바람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아니,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져?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위로 밀어내면서 만들어준 게 시스템이잖아. 자, 천천히 할게요. 자, 천둥 시스템이라고 할까? 천둥 시스템. 자, 회오리 바람. 잘 보세요. 자, 천둥 시스템. 휘치, 회오리 바람.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인데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재밌는 거 가볼게. 하나는 1번은 휘치가 맞는 거고요. 2번은 휘치가 틀린 거야. 휘치가 맞다면 얘는 타동사로 쓰인 거고요. 휘치가 틀렸다면 얘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아, 이것까지 이해 안 가면은 그냥 넘어가도 돼. 자, 순리대로 합니다. 천둥 시스템을 뒤로 빼요. 회오리 바람이 천둥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맞죠? 자, 여기다가 in을 써볼게. 그러면 천둥 시스템이죠. 그 천둥 시스템 안에서 회오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2번이 맞잖아. 2번이 맞는 거죠? 아, 천둥 시스템 앞으로 간 거고, 그럼 맨 뒤에 있는 전치사가 앞으로 간 거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D번은 which가 아니라 in which로 써야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사냐 자동사냐 물어보는 거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만 물어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 빼고 시트 이런 것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거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단어는 타동사, 자동사 다 쓰입니다. 근데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문제 형태는 관계대명사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니까 디벨로프먼트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는 동사의 95%가 다 쓰이는데 타동사, 자동사. 어떻게 알아? 못 외워요. 신도 못 외우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뭐가 맞느냐.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이게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아니죠. 이게 홍대 기출문제에서도 나옵니다. 아주대 기출문제에서도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가. 이해 가죠? 똑같은 문제. 한번 보세요. 이제 기출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다음에, 바람이 intensify, 저기, 어, 강해지는 거죠. 그쵸? 이것도 바람이 뭔가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면 강해지는 거겠죠. 그쵸? 속도 속에서. 그러니까 속도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강해져. 짐에 따라 그것은 형성합니다. 특징적인, 독특한 깔때기 모양의 나선형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구름 덩어리
검은이네. 검은 구름 덩어리 아래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14번 별표하세요. 14번까지만 하고 내일 문법 이어서 할게요. 14번. 다음 시간에 할까? 논리도 해야 되는데. 해. 14번. 자, 나도 언니 보자마자 도치죠. 나도 언니 보자마자 나도 언니가 문두로 나가면 무조건 도치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예 천천히 할게. 나도 언니 A, but also B에서 이렇게 하고요. A와 B는 반드시 병렬 구조여야 돼요. 병렬 구조. 그런데 이 A를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의 병렬 구조로 쓰고 싶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not only 다음에 동사 주어 도치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but also 다음에는 주어 동사로 쓰겠죠. 이걸 그냥 not only 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치된 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아가 여기 있는 거죠. 아가. 맞죠? 그러니까 맛문화, 미식 문화 그 자체로 미식 문화 그 자체가 뭐 할 뿐만 아니라 라고 했는데 자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현재 진행이라고 쓰세요. 해시태그 걸고 트렌드야. 트렌드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현재 진행을 썼다는 거. 자, 미식 문화 그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해석이 중요해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 A는 당연하고 B조차도야. 그래서 A는 구정보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고요. B가 포인트예요. 신정보입니다.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막 미식 문화가 변하는 거 당연하죠. 맨날 나는 김치 좋다고 김치만 평생 처먹지는 않잖아요. 혀에 여기 여러분들 뭐 짠맛 뭐 기억도 안 난다. 짠맛 단맛이 안쪽인가? 그 쓴약 먹을 때 그러면은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그 쓴약이 답니까? 나는 옛날에는 파를 못 먹었는데 왜 지금은 파 없으면은 음식을 못 먹지? 옛날에 나는 피자는 싫었는데 왜 지금은 피자가 좋지? 우리의 혀의 분포는요, 7년마다 바뀝니다. 그 조금씩 바뀌면서 7년 정도 되면은 조금 입맛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못 먹었던 걸 지금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애 낳는데 시금치 먹어 그러는데 싫어 하면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알았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시금치 없이는 밥 안 먹어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야. 이거 당연하고,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들은 뭐야? 미식문화들 사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대. 무엇과 함께? with ease, 더 쉽게, 용이하게. 자, 그러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독해라면 사람들이 더 쉽게 미식 문화들 사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가 포인트죠. 얘가 포인트야. 그럼 얘가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얘가 포인트인데? 모르겠죠. 그럼 이 파란색 칠한 게 뭔지, 이동한다라는 게 뭔지를 투부정사잖아. 놓치면 안 되잖아. 그치? 이동한다라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글이야. 그래서 그걸 찾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게 무조건 문제의 답이야. 그러면,
그들 사이를 이동한다? 왜 이동해? 어떻게 이동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무브를 프로세스하는 글이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그게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독해 문제의 원리라는 거지. 자, 디즈 동그라미 치세요. 디스나 디즈는 독해의 뭐다? 뭐다? 꽃이다. 디스나 디즈는 언제 쓰냐 하면은요. 디스나 디즈는 바로 앞 문장을 받는 건 맞아요. 바로 앞 문장을 받는 건 맞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쓰는 게 디스나 디즈야. 그러니까 디스나 디즈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떠야 돼. 자, 이러한 요인들은 무슨 요인들이야? 앞에 요인이 뭐 설명이 됐나 봐요. 그쵸? 자, 팩터에다가 요인이라고 쓰고요. 화살표하고 원인이 되는 요소라고 쓰고요. 화살표하고 원인으로 해석한다. 원인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 이러한 원인들이 기여합니다. 어디에 기여해? 느낌에, 상대적인 느낌. 자, 상대성. 아까 해시태그 뭐라 그랬죠? 비교 대상이 있죠. 그쵸? 비교 대상이 있다. 1번 문제 풀 때 했어요. 해시태그 거세요. 상대적이다. 비교 대상이 있고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상대적이라는 것은 beauty is relative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 기준에 따라서 relativity, 상대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 변화라고 쓰세요. 기준에 따라 변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기여하는데 상대성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딱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해시태그가 딱딱 걸려야 돼. 비교가 된다. 다르다. 변한다. 그냥 상대적인 무의미하게 읽는 게 아니야. 이것만 잘 읽어도 문제 안 틀려요. 이걸 못 읽어서 문제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기여해? 상대성에 기여해. 아, 서로 다르구나. 변하는구나. 기준에 따라 변할 때 쓰는 게 저기 렐러티브잖아. 자, 어떤 싱글 포지션, 어떤 하나의 포지션, 영역에서 상대성에 기여합니다. 뭔 말이야? 그냥 뭐 변한다는 얘기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요인들이 기여합니다. 상대성에 어떤 단 하나의 어떤 영역의 포지션에서의 상대성에 기여한다. 뭔 얘기야? 다 모르잖아. 이걸 한국말로 해석 1000번을 읽으면 알아요? 모르잖아. 얘가 제일 중요한 말 같은데. 디스 썼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렐러티브를 잡고 가야 돼. 알았죠? 물론 시험장에서 안 되겠죠. 자, 무슨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디스가 있어요. 꽃이야. 독해 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단 하나의 포지션에 관한 상대적인 느낌에 기여한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땡큐죠. 감사합니다야. 이 글은 파란색 형광펜 칠한 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글이에요. 아, 그럼 뒤에 거 읽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말이다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해. 됐죠? 그래갖고 그 의미를 알면 바로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 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를 찾아가는 글이야.
이게 독해라고. 자, 가봅시다. 컨템퍼러리, 현대의 음악적 선택은 플로럴, 복수의라고 쓰세요. 복수의. 아, 복수가 뭔지 알죠? 북에 S 붙인 거. 그럼 북이 많잖아요. 많은 건 다양이죠. 그래서 해시태그 거세요. 다양하, 다양한. 음악적 선택은 다양하다. 뭐처럼? 그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됐죠? 음. 그리고 효과는, 그러한 다양성의 효과는, 자, 여기 봐봐. 다양성의 효과는 피할 수 없어요. 맞죠? 피할 수 없어. 다양성의 효과는 피할 수 없어요. 자, 가로 열고 닫고 지울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이 단지 authority, 더 다음에 only를 쓰면 형용사야, 유일한이야. 개개인이 유일한 권위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양성의 영향, 효과는 피할 수 없다. 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말이 되게 해볼게요. 이러한 다양성의 효과는 피할 수 없이 that 이하를 확인하는 것이다. that 이하는 뭐야? 개개인이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대가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건 미친 문제,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 못 내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해석을 해서 그 의미에 맞춰서 내는 게 우리 2024년도인가 한 번 있었잖아.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로 해갖고. 그쵸? 지금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푸는 거야. 자, 봐봐. 주어가 있고, is가 있고,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사 자리니까 대절도 나올 수 있고요.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요. 형용사 자리니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나올 수 있겠죠. 맞죠? A는 B다. 에서.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야? 아, 부사라고. 물론 형용사, 명사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는 부사 들어가요. 무조건 부사. 토익 문제 보면 맨날 나오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 부사로 써야 돼요. 정답 피할 수 없이 대디아를 확인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무지 어려운 문제예요. 무지 어려운 문제.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틀려. 이거 틀렸다고 대학 떨어지지는 않아요. 알았죠? 어차피 문법 문제도 길어야 1분 컷 해야 돼요. 1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돼. 그것도 최장. 보통은 10초 만에 풉니다. 문법 좀 된 애들은, 이 뭐야, 이거 딱딱 보고 그냥 정답 이거 하고 그냥 풀어. 왜? 아, 독해에서 배점이 높은 게 독해 논리인데 그거 풀어야지. 문법 잡고 있으면 뭐 합니까? 배점도 낮은 문법을 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보고 풀고 틀리면 그냥 넘어가. 나는 독해 논리에서 승부 건다. 배점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럼 뭔 얘기야, 근데? 피할 수 없이, 자, 음악적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개개인이 유일한 권위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다. 이 다양성의 영향은 개인이 왕이라는 얘기야. 나 좋은 거 그냥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미식 문화가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서 용이하게 움직여. 이러한 요인들이 기여합니다. 당대의 어디에 어떤 단 하나의 어떤 어, 입장에 관한 어떤 상대성이라는 어떤 개념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 그게 뭔지를 찾아가는데 음악적 선택은 다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위에서 찾아봐. 음악하고 똑같은 게. 아, 얘겠죠. 그죠? 그런데 나동언니가 나왔으니까 얘는 구정보잖아. 자, 그러면 이 글은 미식 문화를 얘기하는 걸까? 음악의 취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까? 나는 꼴라꼴라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는 꼴라꼴라 먹으러 토요일이면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 갔다 와. 아, 이동한다고. 그럴 수 있겠죠. 왜 내 취향이니까. 그럼 이 글은 음식이야, 음악이야? 자, 음식 손 들어보세요. 음악 손 들어보세요. 뭐 손 안 드는 건 뭐야? 둘 다 아니야. 둘 중 하나야. 이러한 글이 나오면, 독해에서 나오면 정말 어려운 글이에요. 이러한 글은 뭐라 그래?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라고 해요. 그러면 비유 들어간 걸 다 날려야 돼.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제목은 뭐냐? 음식, 맛, 전부 다 정답 아니야. 비유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또 음식과 비유와 요지, 악이 엔드로 묶여도 절대 안 돼요. 비유와 핵심어가 엔드로 연결될 수도 없어. 다시 말하면 비유로 든 건 정답 보기에서 다 날려야 되는 거야. 영국인의 성격은 바다와 같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다 설명해. 이 글의 주제는, 제목은, 요지는 아무튼 바다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되는 거야. 알았죠? 비유는 절대로 요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겠죠. 이 글도. 아,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꼴라꼴라 먹으려고 이탈리아 무브해. 그것도 아주 쉽게. 됐죠? 맞죠? 어, 이걸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디스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은 상대적일 수 있어. 단 하나의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 영역에서도 어떤 다른 영역에서도 상대적일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음악도 다양해. 달라. 개인마다 달라. 렐러티브해. 그전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의 효과는 피할 수 없이 개인이 왕이다. 유일한 권위다. 내가 선택한다. 음악적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 이 글은 뭐겠어? 음악적 취향? 개인마다 다르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